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시청자 경험담이고, 전대님께서 아주 긴 장문의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신 전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경험담은 내가 직접 겪은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 회사와 경쟁하는 시내버스 기사 중에 진짜 친분 있는 삼촌이 직접 이야기해 주신 경험담입니다. 가끔가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런 사이의 삼촌인. 그 삼촌의 경험담을 토대로 서울 시내버스의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입사 전. 첫 번째,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최신 6점 이상이 나오도록 노력해라. 두 번째, 보통 회사 서류상에는 시내, 마을 경력 1년 6개월 이상으로 광고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 회사 면접 시에는 버스 남바에 서울 74, 71사, 74사, 75사를 쓰는 조소 마을버스 경력 최소 2년에서 3년을 한 회사에 오랫동안 근속하는 것을 좋아하며 서울 시내 버스들은 경기 시내 버스보다 서울 남바 쓰는 조소 마을버스 경력을 더 우대해준다. 세 번째, 이력서는 최대한 깨끗해야 될 것. 회사에서는 이직 이력이 너무 많은 기사를 좋게 안 본다. 중간에 사고 쳐서 퇴사를 했다거나 오랫동안 성실하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쌓인다. 네 번째, 오르막에서 원크러시 출발, 되도록이면 숙달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것. 실기 면접 시 클러치를 얼마나 잘 쓰는지 오르막에다가 차를 세우라 하고 출발하라 시킴. 사이드 브레이크 활용 안 되고 반클러치 활용 안 돼. 특히 회사에서 반클러치 진짜 싫어. 다섯 번째, 기어 변속은 계기판에 RPM 게이지를 보면 그린존인 1500rpm 이내로 변속할 것. 1600 이상 안 돼. 특히 천연가스를 주 원료로 쓰는 시내버스 특성상 9rpm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계기판 내에 ECU 프로그램이 있는데 9rpm을 너무 자주 쓰게 되면 ECU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 렉을 유발시켜 계기판 반도체 쪽에서 맛이 가서 차가 서버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예전에 나도 9rpm 심하게 조져서 ECU 프로그램 렉 걸려서 차가 갑자기 서버링 사고 생김. ECU 반도체 쪽에 렉이 심하게 걸리면 수리비도 어마어마하게 깨짐. 연비 떨어지는 건 물론 차의 수명도 금방 단축된다. 여섯 번째, 마을버스는 기어 순서가 135, R24이지만 시내버스는 기어 순서가 R24, 135 순서인 것을 기억해라. 현대버스 기준. 대우버스는 마을버스랑 시내버스랑 동일이라 들음. 대우버스는 경험담이 없어서 얘기하기 어려움. 가끔가다 마을버스 기어 넣듯이 넣다가 3번 넣고 시동 꺼먹어서 실기 테스트에서 불합격 먹은 기사 종종 있다고 한다. 입사 후. 첫 번째, 조소 마을버스에서 근무하면서 생긴 스타일은 다 버리고 당신은 조소 마을버스에서는 최고 선임이었지만 여기서는 걔의 막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거는 처음 입사 확정될 때 본사에서 사장한테 정신교육을 듣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조소 마을버스에서 들여온 스타일을 정말 싫어한다고 한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듯이 시내버스에 왔으면 이쪽만의 지시를 따르라. 두 번째, 말축 배차를 하는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건 기사 체질마다 케바케일 수도 있지만 말뚝 배차가 체질에 맞아서 편하다는 기사도 있다. 말뚝 배차가 무엇이냐면 특정 지역의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칼치기를 하든 신호를 까든 상관없이 무조건 맞춰줘야 하고 이 시간 내에 못 맞추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말뚝 배차의 단점이 차량 전체나 악천 후에도 절대 바퀴를 안 빼줌. 쉬는 시간 급 줄어줌. 퇴근 시간 늦어짐. 회사에서 정해진 바퀴 무조건 채워야 됨. 하지만 서울 시내 버스에서도 말뚝 배차를 고집하는 회사들이 꽤나 있다는 점이다.
신호 까고 다니고 칼치기 하고 진짜 급해 보이는 서울 시내 버스들이 99.9% 말뚝 배차를 고집하는 버스일 가능성 높음. 내가 아는 삼촌이 우리 회사랑 경쟁 유선인 7016번을 몰고 다니시는데 7016번을 예시로 들자면 수색 차고지 기준으로 홍대까지 25분, 마포까지 37분, 원효로 벤츠를 52분 내에 넘어야 되고 서울역까지는 1시간 16분, 상명대까지 못해도 1시간 40분 내에 찍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심. 왕복 3시간 35분 노선. 7016번이 칼치기가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지역을 시간 내에 찍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칼치기가 심한 거다. 세 번째, 조합장이 회사에 기생하거나 빌부는 곳은 피해라. 대체적으로 기사가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이며 기사의 복지나 처우는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있다 보면 된다. 심지어는 조서 마을버스보다 처우가 더 쓰레기인 시내버스가 몇 군데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합장이 회사에 기생하거나 빌붙어서 자기 이끌을 위해 알랑방구를 심하게 끼는 곳이 대부분이다. 네 번째, 서울시에서 지정한 안전우수업체는 안 가는 게 답. 돈, 복지 등 편한 거 찾다 한 방에 훅 가기 좋은 회사. 사고는 물론이지만 이런 회사 특징이 민원, 청결, 복장 등등 짜잘짜잘한 것까지 심하게 터치하고 간섭을 심하게 한다. 어떤 회사는 운행 전 기사 복장이 바지 자크랑 셔츠 단추 라인 벨트가 삼위일체로 반듯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각도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복장 점검 다시 하라고 지적이 심하다. 안전 우수 업체들이 꼰대짓 진짜 심함. 기사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대신 그만큼 급여나 처우, 복지가 빠방하다 하는데 이런 거 특징이 들어가기는 힘든 반면 잘리기는 쉬운 회사라는 걸 명심바람. 분위기가 딱 중간만 가는 회사가 답. 다섯 번째, 노조는 가입 의무이지만 기사들끼리 몰려있는 곳에서 알짱거리거나 위헌장한다고 깝치지 마라. 흔히 완장지 좋아하는 인사기질 강한 기사들이 자주 당하는 사례인데 시내버스 노조 가입이 필수이지만 사내 노조도 여당 야당 서로 나눠서 정치질을 하고 싸운다고 한다. 조합장이 누구냐에 따라서인데 이게 회사 편에 서는 세력과 회사의 반감을 사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서 마을버스는 만화에 20명 남짓인 반면 시내버스는 280명의 기사가 있다. 280여 명의 기사들 중에서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소모임 갖고 스떡거리는 기사들이 있는데 저대로 기사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썰 푸는 거 옆에서 듣는 실형이라도 하지 말자. 만일 하나 네가 모여있는 기사들끼리 썰 푸는 게 들은 게 회사의 반감이 강한 생각이면 너님은 이미 회사의 나쁜 걸로 이미지 찍히게 돼버리고 회사 생활을 꼬인다고 보면 된다. 어떤 기사는 회사에 반감하는 세력이 붙어서 설치다가 회사의 미운털 박혀서 스페어 생활만 13년 하거나 신차도 올려받지 못한 기사도 있었다고 한다. 후임이 자기보다 한참 넘게 들어왔는데 후임이 새 차를 먼저 고정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게 된다. 여섯 번째, 새 차 좋은 노선 받으려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닥치고 회사에서 정해진 노선대로 붙박이 해라. 5분과 동일한 예, 세력에 휩쓸리는 기사들 중에 남들보다 먼저 좋은 차, 꿀노선 먼저 받을 욕심에 세력에 휩쓸리다 낙동강 오리알된 기사도 봤다. 일곱 번째, 조서 마을버스 기사들이랑 신경전 버리지 말 것. 시내버스로 가게 되면 조서 마을버스에서 일한 기억도 잊었는지 조서 마을버스 기사는 경력 없는 병신이라고 얍잡아보고 마을버스 앞에다가 옛날 카포제 할 때 마냥 위협 운전하고 칼치기 하는 태도가 거만의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서 마을버스 기사와 신경전 벌여봤자 피해보는 건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조서 마을버스 기사가 앙심품고 경찰서에 영상 제출이라든가 시에 보고 들어가게 하면 징계 플러스 승무정지, 진짜 심한 기사들은 퇴사를 강요받는 기사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서 마을버스라고 함부로 깝치다가 자기네 회사에서 은퇴하고 조서 마을버스에서 용돈벌이하는 까마득한 대선비 기사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진짜 좆되는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 부장 전화 한 통에 다 교통정리 완료됨.
그리고 그토록 무시하던 조소 마을버스 기사가 당신의 회사 직원으로 만날 수 있다. 사람 이름 모른다. 조소 마을버스 썰만 풀다 간만에 아는 삼촌 통해 서울 시내버스 썰을 풀게 되었다. 긴 썰 읽어줘서 고마워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기도 쉽지가 않네요. 서울 시내버스가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 잘 들었습니다. 많이 보네 이게. 그냥 이게 서울시는 그래도 나는 공정하게 보네요. 오히려 이게 더 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넣어주는 것보다 굉장히 나름 그래도 약간 거의 공무원 시험 보듯이 보네.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나는 필기 성적인 어떤 기본 잣대로 본다는 거잖아. 그냥 서류만 말이 서류지 그냥 아는 사람 있을지 뭐 집어넣어줘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점수를 준다는 거는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말짱 꽝이 나는 거죠. 점수가 있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공정하게. 이건 서울시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른 시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경기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서울시가 깐깐하단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다른 지역에는 서류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서류에서 나가리면 아무리 백을 써도 소용없다는 거네요. 이게 내가 보니까 백 입사를 막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막으려고 1차에서 거두려고 이 제도를 넣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가장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사회적으로 이목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뽑으려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울 넣어서 이거 보면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운전한 사람을 쓰려고 하네요. 서울에서. 근데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서울이 적겠죠. 보면 이 번호를 따지고 한다는 거는 철저하게 서울에서 바퀴를 굴려본 사람 뽑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운전 안 해본 사람이 서울 운전했다가 애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마찰을 빌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운전한 사람만 뽑겠다고 이렇게 딱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백을 쓰는 것도 카퍼님 백을 쓰는 것도 이 서류 점수가 통과가 되고 서울 마을버스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써주는 거지 서류 점수도 안 되고 조소 마을버스가 서울에서 한 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 상태에서 백을 써야 되는 거지. 자, 이어서는 깨끗해야 될 거. 이거는 뭐냐 하면 범죄 경력이죠. 여기 이분이 이렇게 적었는데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보니까 범죄 경력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이 적지 않았는데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전과를 본다는 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시내버스 기사 뽑을 때 이거 본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네. 그 범죄증이 해보서 이거 이제 팩스로 넣어서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뽑아준다는 거네. 이게 거의 공무원, 거의 사람을 공무원처럼 뽑는 거네, 어떻게 보면.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전과도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절도 이런 거 잘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과 조회가 요겁니다. 범죄 경력 회복. 네. 요즘 웬만큼 좀 큰 회사들은 이거 다 봐요. 아, 실기도 있나, 뭐, 실기. 사이드 브레이크, 반클러치. 야. 이거 왠지 알 것 같아. 차가 망가지는 거. 성폭행은 어딜 가든 입사가 안 되죠. 어디든. 어딜 가더라도 입사가 안 되지. 음주도 입사가 안 되지. 음주도 안 되는 거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는 뭐 다른 범죄도 있지만 음주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음주 인상 걸러내려고. 일상초. 이건 차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제가 특히 이거 쓰면 차가 많이 망가진다고 들어서 반클러치. 원래는 이게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잘못된 게 원래 반클러치 쓰면 안 돼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 좀 운전면허가 잘못된 게 방크를 덜덜 떨리는 거 원래 그 쓰면 안 돼. 차에 물이 가는 거예요. 이게 버스뿐만 아니라 화물 버스도 마찬가지. 그냥 바로 쭉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방크 쓴다는 게 차가 뒤에서 그냥 버틴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버티는 거잖아. 이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데 물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정 보통 따면 이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플러치 뿌라집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예전에 방클 쓰다가 클러치 뿌려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조스에서. 예. 조스에서 한번 뿌려먹었습니다. 짐 싣고 방클 하다가 차에서 덜덜 떨리는 게 아니라 뒤로 쑥 밀리더라. 너무 많이 싫어가지고. 차가 그동안 혹사를 많이 해서. 예. 그때 땀 엄청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와. 현실에서 방클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클.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야 돼, 이게. 예. 특히 큰 차들은 망가져요. 아, 오르막요. 저도 바로 악셀 밟았던 것 같은데, 조금씩. 아니면 한 번에 올라간다거나. 한 번에 반동을, 보통 한 번에 반동을 향해서 올라가죠. 미리 오르막길이라 하면 약간, 약간 돔닫기 하듯이 반동을 줘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ECU 프로그램도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이것도 완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네요. 결함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RPM이 오를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근데 RPM이 이게 몰랐다고 해서 뭐 차가 뭐 완전 무리하는 게 아니라 막 맨날 RPM 막 맥스로 올라가면 그게 무리하는 거겠지만 어쩌다 이제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차에서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예민한 프로그램이라는 거네. 자, 그리고 기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 근데 대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이제? 대우 버스는 거의 없을 텐데. 옛날 버스가 거의 대우 버스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조서 마을버스. 그러니까 조수에서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예. 군대죠, 군대. 예. 진짜 말뚝배차. 이거는 그거네요. 시간 내에 무조건 도착을 해야 되는 버스네. 예, 시간 내에 무조건 미션 컴플리트처럼 왜 그 아마 버스 타면 아마 그런 거 있을 텐데 왼쪽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 이제 카운트처럼 이렇게 다음 정류장까지 도착해야 되는 카운트 있죠. 그 돌아가는 거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시간 맞추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사도 다음 정류장에 보면서 시간 있잖아요. 카운터가 할 걸요 아마 다음 정류장까지 그러면 그 카운트 맞추려고 약간 미션 임파서블 하듯이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류장의 시간 안에 무조건 도착을 해야 된다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색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러니까 칼치기를 안 하면, 칼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이 버스가 1, 2분 늦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늦어버리니까. 서울이라는 이 교차로나 어떤 그 도로의 특성이 뭐냐면, 싫어하면 놓쳤다고 뭐 3분, 4분 늦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작정 길어지는 거예요. 10분, 20분 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한 번 놓치면 칼식이 안 해가지고 타이밍 한번 잘못 잡으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늦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버스를 탄 사람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예민하게 또 반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뜩이나 지옥 그 낑겨 타는데 시간이 늦어버리면. 그래서 민원 많이 넣어서 아마 저 말투 해달라고 저렇게 시스템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난 서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은 한번 신호 한번 잘못 타이밍 칼치기 이런 거 안 해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안 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밀려버리니까. 예. 예. 이게 서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자, 마의 701 나왔죠. 예, 7206. 예. 예, 마포를 관통하는 버스. 예. 그러니까 마포를 관통한다는 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 예, 젊은 사람, 대학생들 엄청 많이 태운다는 거죠. 일단 뭐 운전은 빡시겠지만 기사분은 행복하겠네요. 젊은 아가씨들 많이 태우니까. 예. 이건 어디든 마찬가지. 조합장이 힘이 센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조합장이 힘이 세려면 일하는 사람들 피를 빼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힘이 셀 수 없어요. 보통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버스뿐만 아니라 뭐 공장을 가더라도 조합장이 힘이 세면 그만큼 직원들 힘이 약해요. 왜냐하면 조합장 힘이 세다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그 직원들에 가야 되는 가능 복지나 파워가 자기한테 다 몰린다는 거잖아요. 뺏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시골 농협이 있죠. 장건강 시골 농협. 시골 농협이 대표적이죠. 시골의 대빵이 농협 조합장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못 건듭니다. 자, 서울시에 지정한 안전우수 업체는 안 가는 게 다 까다롭게 문다는 거네. 아, 바지 자크, 셔츠 라인 발트가 3일체. 이거 그거네. 아까 벨트를 왜 군대에서처럼 여러분 아시죠? 군대 빡센 군대 가면 왜 우리 그 군대 벨트 있죠? 자르잖아. 잘라가지고 왜 끄트머리에 이게 그 허리띠하고 딱 보여가지고 이게 끈이 안 보이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이 뭐야 이 바지 지퍼하고 이 벨트 라인하고 이 셔츠 단추 요걸로 이제 일자로 맞추라는 거잖아. 군대입니까? 헌병이에요? 아니 육군이어서 조교야? 군대 재입대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옷도 다 맞추라고? 제식 훈련합니까 어디? 아니면 뭐 버스 회장님, 버스 회사님 뭐 어디 뭐 특전사 출신이야? 이걸 왜 맞춰 이거를? 이런 데는 특히 그럴 거야 아마. 옷도 다려 입어야 될걸요. 옷도 있잖아요. 반듯하게 다려 입어야 될걸. 옷 같은 것도 약간 각서도록 있잖아요. 왜 셔츠 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달려가지고 왜 군대에서 왜 군복 다니는 것처럼 빳빳하게 해가지고 이 칼하고 이렇게 딱 칼각으로 이렇게. 군인 정신이 특출한 사람이 가면 되겠네. 예. 군인 정신이 특출하신 뭐 특채산부들이 가면 좋아하시겠네요. 아예 싫어하겠다. 예. 딱 군대네 군대. 헌병 출신 분들, 특채사 출신 분들 가시면 되겠네. 아니면 우리 그 군악대 출신 분들, 군장대 출신 분들 가시면 되겠네요. 군장대가 칼갈 끝판왕 아닙니까? 예. 파초대 원선이 뭐세요? 군장대에서 왜 MC6 좀 돌려보신 분들, MC 이렇게 360 돌려보신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뭐 버스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어딜 가든 사측편이 있고 노조편이 있어요. 현차도
그거 아세요? 현차 노조도 있잖아요. 다 나쁜 노조가 있는 게 아니라 반은 사측이고 반은 노조 측이에요.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파업한다는 사람들은 노조 측이야. 100% 노조예요. 근데 뉴스에서 우리가 노조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다 파업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파업을 해도 공장은 돌아가는 데는 돌아가요. 100%다 못 세워요. 현차 같은 경우에. 반전을 돌려야 돼. 그 반절 돌리는데 그 돌리는 사람들이 사측 편이에요. 사측 노조. 그래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 예전에 일하셨던 얘기 듣기로는 밥 먹는 것도 서로 다르고 따로 앉는다고 들었어요. 생산직인데. 약간 공장 라인 안에 약간 남한과 북한이 있어. 약간 그런 느낌. 버스 쪽도 있다는 거네. 항상 우리나라는 그렇네. 사람 많은 곳은. 사람 많은 곳은 항상 파가 걸리네요.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성실히 이제 핸들 잡고 운전하라는 뜻이겠죠. 예. 자, 조소 말버스기란 신경질 버리지 말고. 그렇죠. 싸워봐야 좋을 게 없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차 같은 데도 하차하고 싸워봤자 좋을 게 없어요. 예. 요즘에 가면 하차하고 싸워봤자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사내 하청 출신이기 때문에. 예. 싸우면 둘 다 손해입니다. 어차피 이 바닥 있으면 같이 만나기 때문에.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예. 서울은 일단 까다롭다. 서울은 뭐든지 다 까다롭다. 예. 뽑는 것도 까다롭고 운전하는 것도 까다롭고 직원들도 까다롭고 다 까다롭다. 여기 서울은 까다로운 도시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